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의문점들과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서로 고성방가하고 싸우는 단순한 정치 싸움처럼 보이시나요? 하지만 전직 형사였던 제 눈에는 그 치열한 공방 속에 담긴 인간의 본성, 그리고 행동의 부자연스러움이 먼저 보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녹취록 분석입니다. 한 거대 IT 기업의 수장에서 이제는 일국의 총리 후보자로 자리를 옮기려는 한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180도 바뀐 태도와 수백억대 부동산 의혹입니다. 과연 일련의 과정들이 청문회장의 말대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기 위한 자발적 정리일까요? 아니면 자리를 얻기 위한 치밀한 계산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사정을 샅샅이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청문회장에서 드러난 명확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한 입장 선회, 둘째는 수백억대 부동산 자산의 급작스러운 처분입니다. 공식 보도와 청문회 회의록에 따르면 후보자는 6년 전 네이버 대표이사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보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 입점 업체 수수료 부담, 과도한 제재라며 반대. 불공정 행위 규제, 금지 조항 자체를 삭제하라고 요구. 알고리즘 공개 요구, 기업의 절대적인 영업비밀이므로 절대 불가 방침. 그런데 2026년 현재 총리 후보자 자리에 앉은 그의 답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고 영세업체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6년 전 자신의 주장을 180도 뒤집은 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무려 253억 원에 달합니다. 대기업 CEO 출신이니 자산이 많은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들입니다. 강남 잠실의 아파트를 급하게 매각 계획을 세웠고 종로에 있던 본인 소유의 불법 건축물을 청문회 당일 아침에 완전히 해체 완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문회장은 고성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오가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조직에만 충성하는 미꾸라지 같다. 자리를 얻기 위해 10억, 20억 희생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고, 여당 의원들은 공직에 임명되니 국가정책에 맞춰 스스로 정리한 미담이라며 격렬하게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자, 사실관계는 여기까지 보고 지금부터는 수사 현장에서 뼈가 굵은 전직 형사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가장 먼저 강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변경의 타이밍이 묘하게도 권력의 정점에 서기 직전이라면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6년 동안 거대 IT 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전선에서 규제 반대를 외치던 사람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갑자기 공공의 이익과 상생을 깨달았다?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칩니다.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윤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대기업 CEO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처분 타이밍입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종로 건물의 불법 건축물을 청문회 오늘 아침에 급하게 철거 완료했다는 대목입니다. 형사로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증거인멸 혹은 리스크 관리의 행동 패턴입니다. 만약 이번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잠실 아파트를 팔려고 했을까요? 그 불법 건축물을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부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즉 수사망이 좁혀오거나 인사검증에 칼날이 들어오니 급하게 흔적을 지운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두고 공직 마인드가 있어서 국가정책에 맞추느라 스스로 손해보고 정리했다고 포장하는 것은 일선에서 범죄자들의 변명을 수없이 들어온 제 입장에서는 실소를 자아내게 만듭니다. 피의자들이 걸리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압수수색 들어오기 직전에 물건 치워놓고 원래 버리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소속 조직에 대한 충성과 공적 소신의 충돌입니다.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후보자는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 엄청나게 충성하는 스타일입니다. 네이버에 있을 때는 네이버의 이익을 위해 법률 삭제까지 요구했고, 이제 국가 조직으로 오려고 하니 국가의 입맛에 맞는 소리를 합니다. 법학이나 수사학에서 이런 인물 구조를 분석할 때 우리는 영혼 없는 테크노크라트, 기술 관료 혹은 기회주의적 속성을 의심합니다. 공적 마인드라는 것은 자리가 주어졌을 때 갑자기 옷을 갈아입듯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의 삶의 궤적에서 묻어나는 법이죠. 둘째, 자산가들의 리스크 비용 개념입니다. 재산이 253억 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청문회 통과를 위해 10억, 20억 원 정도 손해를 보거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 일반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 날아가는 피눈물 나는 일이지만 이 정도 자산가들에게는 총리라는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입장료나 리스크 관리 비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문회장의 본질 흐리기와 진영 논리입니다. 녹취록 마지막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하던 중 갑자기 여야 의원들끼리 품격을 잃었다, 너는 과거에 조사 안 받았냐? 막이라고 했다며 소리를 지르고 정회를 하니마니 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난장판 속에서 후보자의 진짜 구린 구석들이 슬그머니 묻힌다는 점입니다. 수사할 때 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형사들끼리 의견이 갈려서 싸우거나 조사실 밖이 시끄러워져서 조사가 중단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가 딱 그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 녹취록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인식 변화와 부동산 처분의 부자연스러움을 짚어봤습니다.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발언이 180도 다른 점, 그리고 청문회 당일 아침에서야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이 기막힌 타이밍. 평생을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의 기준으로 사건을 봐온 제 직관으로는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양심발로가 아니라 오직 임명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철저한 계산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과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과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 앞에서 250억대 자산가가 청문회 통과용으로 급하게 집을 팔고 불법 건축물을 부수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최소한의 품격과 진정성은 어디로 간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궤적 자체가 공공을 향해 있었던 진짜 지도자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던 사건의 본질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거나 고위 공직자 검증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날카롭고 솔직한 분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후보자의 태도 변화와 청문회장 난극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과 멤버십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관련된 더 깊은 뒷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직 형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파헤치는 분석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